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민 한 가구당 가계 국가 부채 합계가 43만 달러에 달하며 부채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분열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이민 패키지 법안이 하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권 지원을 중단하고 전기차, AI 등 기술 사업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복지 삭감을 둘러싼 공화당 내 이견이 심화되며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세율 주 의원들과 재정 보수파 간 충돌로 감세 법안이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트럼프의 백인 남아공인 난민 수용 방침에 대해 남아공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급 지원을 이유로 혼다가 전기차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가 유전자보다 근력 운동이 건강 수명 연장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미정 리포터, 요즘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미국의 가계부채는 18조 2,030억 달러, 국가부채는 36조 8,740억 달러로 집계돼 가계와 국가 모두가 빚더미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와 국가 부채를 합치면 미국민 한 가구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10만 5천 달러, 납세자당 국가부채는 32만 3천 달러, 합치면 약 43만 달러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1위는 역시 주택모기지로 12조 8,040억 달러, 그 다음은 자동차 할부 1조 6,420억, 학자금 대출 1조 6,030억, 신용카드 사용액 1조 1,820억 달러 순입니다. 특히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 사용은 이번 분기에 줄어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 부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완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부채 해소 계획도 부재해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민 개개인이 지고 있는 채무 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진 빚의 무게가 경제적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세금 이민 패키지 법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 분열에 직면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한 연장과 팁, 초과 근무 면세, 국방 이민 단속에 수천억 달러 투입 등을 골자로 하지만 강경파는 복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블루스테이트 의원들은 세금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문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 계산이 안 맞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는 메모리얼 데이 전 표결을 목표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 자금은 이제 충분하다면서 트럼프 등 공화당 후보 지원을 중단하고 본업인 기술기업 경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도지 활동과 정치 발언으로 테슬라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던 머스크는 최근 X에서 정치 대신 AI, 전기차, 우주사업 중심의 게시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의 퇴장 이후 도지는 리더십 공백에 직면했고 테슬라 주가는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브랜드 회복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세금과 지출 삭감 법안이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표류 중입니다. 특히 고세율 주의 주 지방세 공제, SALT 상한 인상을 요구하는 블루스테이트 의원들과 강경 재정 보수파 사이에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만하고 표결하자며 압박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의료 복지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년 선거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합니다. 트럼프는 백인 남아공인을 난민으로 특별 수용했지만 남아공 정부는 집단 학살이나 대규모 추방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권, 무역, 외교 균형 등 복잡한 이슈들이 뒤엉켜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하락, 나스닥은 0.4% 하락하고 다우존스는 0.3% 하락하며 6일 연속 상승 흐름이 멈췄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1% 가까이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장기 리더십 발표로 0.5%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479%, 30년물은 4,967%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394.30원으로 전일 대비 1.33% 하락하며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 내 아이폰 생산 확대를 위해서 자회사에 약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인도 타밀나두에 위치한 조립 공장 유잔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생산을 확대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미국 내 판매된 아이폰의 절반 이상이 인도산이었고 2분기에는 대부분이 인도 생산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CEO에게 인도 생산 확대를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마도 모르는 일이라며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그는 진보 좌파의 광기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치 참여 의지를 내비쳤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와의 비교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걸프 지역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혼다가 당초 10조 엔을 계획했던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투자를 7조 엔으로 30%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가 주요 배경으로 전기차 판매 목표도 기존 30%에서 약 20%로 낮췄습니다. 캐나다 배터리 공장 건설은 2년 연기됐고 재개 여부는 향후 판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2040년 이후 내연 기관차 퇴출 목표는 유지하며 하이브리드 차는 2030년까지 판매량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원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EV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공화당은 소비자 자유와 일자리 창출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절차 무시라며 강력 반발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이 기준을 따르는 17개 주가 있어 전국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최신 백신 접종 대상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 인구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나 접종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며 방역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백신 수요 감소와 예산 제한도 이번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남수단으로 이송 중이던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자들이 자국민이 아닌 제3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를 했는지 그들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소명도 요구했으며 일부는 영어로 된 통지서만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현재 내전 가능성이 높은 분쟁국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년간 건강하게 늙는 비결을 찾아온 미국 심장 전문의 에릭 토플 박사는 수백 명의 장수 노인들을 분석했지만 유전적 공통점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해답은 운동에 있었고 특히 근력 운동이 건강 수명 연장에 결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 3, 4회 집에서 스쿼트, 플랭크, 저항 밴드 등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며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면서 장수의 열쇠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족스러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